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부동산 자산 관리 사례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산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는 원주시 일산동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2017년에 매수한 3층짜리 근생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2019년에 영등포구의 아파트 2채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현금성 자산은 2억을 보유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60대 후반의 나이로 은퇴를 하신 상태로 자녀를 위한 자산 분산 전략과 향후 노후 설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좀 의뢰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재테크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노후 준비도 하시면서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준비도 함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십니다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주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거주가 아닙니다. 자, 원주, 이 강원도거든요. 자, 강원도에 거주를 하시면서 자, 서울권에 또 아파트, 아마 이때 당시에 투자한 케이스들이 참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이 가격도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보셨는데, 자,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아마 압박이 좀 오실 수 있는 게 벌써 3주택자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미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 월세 충분히 뭐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충분히 또 노후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고 자녀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제 보유된 이 부동산을 어떻게 또 자녀분들한테 좀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들이 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제 뭐 포트폴리오 자체를 한 두 가지로 플랜 A, 플랜 B로 한번 좀 나눠서 살펴보니까 자, 일단은 보유, 지금 계속 갖고 가셔야 되는 기준이 단독주택은 그대로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시고요. 자, 현재 임대 수익이 나오는 근생 건물. 자, 이거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자, 서울권의 아파트 2채는 매도를 하신다라고 일단 검토를 하시는데 자,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면 서울권에 영등포에 뭐 아파트 2채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로 한번 매도하신다 그러면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자산 규모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근생 건물을 약 한 7억 원대 정도 하나를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해드린다 그러면 자, 이미 이제 주택은 단독주택 하나가 남으니까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라는 얘기로 전략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플랜 A 같은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로 전환을 하면서 근생 건물,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근생 건물은 아마 소유가 지금 이 질문하신 우리 시청자분 얘기 같은데 자, 새로 추가하는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자녀하고 같이 공동 명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자, 상업용 투자 쪽으로 이제 턴을 하시기 때문에 자, 임대 수익 한 요 2개 정도 추가로 하나 더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대략 월 한 900만 원대의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노후에 이 결국은 임대 수익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 제한이 되는 거고요. 자,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자, 단독주택과 아파트 한 채, 특히나 이거는 이제 2주택이 되는데 자, 이거 영등포에 소형 이 아파트를 그대로 하나를 그럼 갖고 계시다라는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매도는요. 자,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다른 한 채를 매도하시고 지금 현재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근생 건물 3층에 있는 이거를 2개를 일단 매도를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2가지 그 금액대를 놓고 보면 대략 한 15억에서 한 20억대 정도 조금 육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근생 건물에 15억 원대 요 건물을 매수를 추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 주택 기준으로 해서는 아파트 한 채, 더군다나 소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요, 자녀한테 증여로 좀 넘기시는 컨셉으로 간다 그러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1주택 보유 쪽 컨셉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가져서 그냥 2주택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서울 거는 가격이 아직은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파트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고 자, 근생 건물 새로운 거를 추가로 하실 때 이 부분도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해 놓으시고 이거는 다 상업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자녀한테 뭐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사망을 하셔도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좀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업용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똑같은 새로운 걸 투자하셔서도 월 한 9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에 현금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플랜 A나 플랜 B로 어느 곳으로 가셔도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일단 현재는 정부의 규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한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상업용 쪽으로 가시는데 자, 이 부분은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일단은 좀 절감하자.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걸려있는 부분도 주택수를 줄여보자라는 게 취지인데 자,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데 자, 주택은 물론 1주택자야 9억 원이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이면 무조건 종부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종합합산 토지는 이게 토지고요. 자, 별도 합산 토지가 이게 바로 상업용인데 자, 금액대가 80억 원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80억 원 이상이 돼야 상업용 쪽 이 별도 합산 토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전략을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연 노후에 준비를 하실 때 어느 쪽 부동산으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뺀 나머지는 결국은 시세 차이가 아니면 임대 수익 쪽 컨셉으로 가시는데 자, 노후 설계 선호도의 원칙 첫 번째 바로 환금성입니다. 가장 있는 것이 어떤 투자든 잃는 투자가 아니라 남는 장사를 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금성. 자, 그럼 환금성 중에 하나가 일단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 이게 주로 꼬마 빌딩, 이게 바로 상업용 빌딩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으리으리한 빌딩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서울권 특히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는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시세 차익 쪽 컨셉이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세 번째 순위는 조금 더 이 트렌디한 이 구분상가, 이것도 상업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매출이 감소해서 좀 많이 등한시돼 있는데 현재 시점이 가장 바닥에 있는 가격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략을 해보라는 전략을 제안해 드리니까 충분히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 미래라기보다는 최소 5년 단위식으로 한번 끊어서 이런 상품 우선 순위로 한번 전략을 세보시라는 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